신라. 신라사에서 알아야 할 군주가 첫째가 4세 기반 내무랑 고대국가 성립기군주, 두 번째 알아야 할 군주가 기징왕, 세 번째 알아야 할 군주가 법흥왕, 중앙집권세 확립기 완성기군주, 마지막 네 번째 알아야 할 군주가 진흥왕이야, 전성기군주. 그렇게 6세기 연달아서. 자, 진흥왕, 전성기군주야. 사회적인 그냥 민간 조직이었던 젊은 애들의 집단, 이 여성 집단에서 시작해서 남성 집단으로 변한 화랑도를 국가조직화해요. 이 화랑도라는 조직은 고구려 백제에도 있었어. 유사한 조직이. 근데 현재 기록이 별로 안 남아있어.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선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일명 이걸 선배라고 그래. 지금 왜 선배님 이러잖아. 그게 원래 고구려 청소년 조직이야. 그게 원래. 백제에도 수사라는 조직이 있었어. 그게 신라에는 화랑도라고 불렀다는 얘기야. 그게. 여하튼 청소년 집단, 뭐 화랑관창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청소년 애들, 보이스카우트 애들 데려다가 전쟁에 써먹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불교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였고, 그리고 신라 진흥왕은 황제가 되기를 꿈꿨어. 이걸 신라적 천하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 그리고 오늘날 재정부에 해당하는 품주라는 관청을 세웠고, 그리고 오늘날 감사원에 해당되는 감찰기관을 뒀어. 그 감찰기관의 명칭은 몰라요. 명칭은 모르는데 여하튼 감찰기관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진흥왕 때 임신년에 맹서한 걸 기록하였다 해서 임신석에서 돌멩인데 두 명의 화랑이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6.25 학습을 맹서한 거야. 기억을 해야 돼. 임신석에서 6.25 학습맹서. 그 옆에다가 6.25 학습맹서. 열심히 공부하자. 뭐 얘기야. 그리고 한강을 완전히 장악했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백제 성왕하고 손잡고 한강을 완전히 장악했어. 그러면서 한강 지역에다가 새로운 당시 새로운 도를 설치했어. 한강 지역만 따로. 그 새로운 도에서 신주 이래. 거기 도지사로 이 유명한 김유신의 이 증조 할아버지 김무력이라는 장군을 임명을 해. 누구 죽인? 성왕 죽인. 그러면서 대가야를 복속하고 경상남도에 그 대가야 복속을 하고 난 뒤에 이 함경도, 마을령비, 황칠영비로 대표되는 고구려를 쳐서 함경도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신라가 가장 잘 나가는 기간을 만든 게 진흥왕이라는 사람이야. 전성기군주. 진흥왕을 정리하면 첫째, 화랑도 공인, 두 번째, 품주와 감찰기관 설치, 그리고 세 번째, 임신서기석, 네 번째, 진흥왕의 순수비야. 순수비. 네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무슨 소리냐. 한 장을 넘겨봐. 자, 그 제일 위에 백제 공주시대의 대표적인 군주가 무령왕이에요. 그리고 백제 사비시대의 대표적인 군주가 그의 아들 성왕이야. 그래서 무령왕 때의 이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 22군데의 감시탑하는 22 담느제야. 지방 행정제도야. 근데 아들 성왕도 숫자가 22이야. 22부, 이건 중앙관청이야. 숫자는 둘 다 20인데 의미는 전혀 달라. 22 담노제는 지방행정제도고 22부는 중앙관청이고. 그리고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외교 모습은 중국 남쪽 왕조, 양나라하고 친선관계 맺는 거예요. 증거, 양직공도. 그리고 사비시대의 대표적인 외교관계는 왜 일본의 노리사치계라는 귀족을 보내갖고, 불교 신자인데 불교를 전파하는 장면이야. 왜 불교 전파야? 둘 간의 공통점은 다시 되살아나려고 노력했다. 중후의 군주다. 뭐 몰라도 상관없어. 포인트가 22담노제 22부야. 이게 핵심이야. 자, 이게 백제 웅진시대, 사비시대. 그러니까 백제 한성시대의 대표적인 군주 근축왕, 백제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군주 무령왕, 백제 사비시대의 대표적인 군주 성왕. 이렇다는 얘기야. 한편 옆에 진흥왕. 순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기념을 한 걸 순수라고 그래. 무슨 소리냐?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시청을 방문했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오지는 않지. 대통령이 꼭 청주에 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와서 기념으로 나무 하나를 심어. 이걸 기념 식수한다고 그래. 기념으로 나무 심고 갔다. 이런단 말이야. 그렇듯이 진흥왕이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 그 어떤 일이라는 게 뭐냐?
한강 장악이야. 한강을 장악하고 난 뒤에 주요 지역에다가 비석을 세웠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한 10개 이상 있었던 거로 추정을 해요. 10개 이상 있었던 거로 19세기 초반까지 10개 이상 있었던 거로 추정을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4개야. 현재 4개만. 원래 4개를 세운 게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게 4개야. 이 일본 놈들이 많이 깨부셨어요. 이게. 자, 그걸 순습이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신라 진흥왕이 중원, 중부지방, 이 대전, 청주 이쪽이 중부지방이란 말이야. 가운데 중원 지역을 확보했다 하는 게 단양적성비야. 그런데 이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 이랬지. 그 어떤 일이라는 게 뭐라고? 한강을 완전히 장악한 거야. 그런데 551년 단양적성비가 551년이야. 신라가 완전히 한강을 백제한테 뺏어서 장악한 건 553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한강을 장악하기 전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단양적성비는 순수비 안 들어가. 순수비. 단 이건 영토 확장 비석이야. 그래서 경계선을 개척한 비석이다 해서 이런 비석을 영토 확장 비석을 척경비라고 해. 순수비는 몽땅 척경비야. 순수비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순수비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553년 한강 하류까지, 이게 충청 북독 지역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 기념으로 하는 뭐 북한산비. 그리고 대가야 들어가는 길목을 열었어. 561년에. 562년에 대가야 복속을 하거든. 대가야 들어가는 길목을 열었어. 그 길목이 어디냐? 경상도 창녕이라는데. 그게. 그래서 창녕비라고. 거기 비화가야라는 가야 국가가 있었어. 창녕비. 최근에 이 창녕에서 18살로 추정되는 여자의 인골, 머리뼈에서 발가락까지 전시로 된 뼈가 나왔어. 그래서 거길 이 창녕시 송현동에서 나왔다고 해서 송현아이라고 그래. 송현아이라고.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553년에 한강 장악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568년에 원산만 쪽에 마을령이라는 고개에 세웠다. 마을령비. 황초령이라는 고개에 세웠다. 황초령비. 현재 이북이 갖고 있는데 요 4개를 순수비라고 그래.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그렇다고. 거기 2번 한강장악. 추사 김정희가 이 순수비임을 입증을 했어. 그리고 낙동강, 창녕비, 그리고 함경도,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걸 진흥왕 4대 순수비 이러는 거야. 거기서 아래 것은 단양적성비는 뭐라고? 순수비가 아니다. 순수비가 아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자, 이러면서 6세기 후반, 7세기, 6세기 후반 고구려. 고구려에 광계 토대왕에 필적하는 수준 정도 되는 똑똑한 군주가 등장해. 그게 영양왕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이 기록이 없어요. 이게 중국에 남아있는 기록이야. 중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광계 토대왕에 필적한다. 등을 맞댈 정도 훌륭한 군주다. 한 사람이야. 영양태왕이라고 해서 영양왕 하는 사람이야. 영양왕은 신지복원.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큰 의미가 없어. 이때 수나라가 중국에 450년 만에 한 400년간 중국이 분열기였어. 그래서 통합하는 나라가 나와. 하나로 통일하는. 그게 수라는 나라야. 수라는. 그래서 이 수라는 나라가 영토 확장으로 해서 한반도 고구려 쪽을 쳐요. 4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그 수문제라고 수나라를 세운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 수양제라는 사람. 그래서 다 합쳐서 4번 정도 공격을 하는데 그걸 훌륭하게 다 막아내.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수양제의 청천강 전투. 일명 살수대첩이라는 거야. 살수대첩. 7세기 초반에. 자, 이게 영양왕의 얘기야.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국가 나타나니까 고구려가 대책회의를 해. 어차피 수나라는 놈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영양왕이 먼저 공격하자. 먼저 공격해서 쌍꺼풀 터뜨리는 놈을 이기는 놈이다. 그걸 선제공격이라고 했지. 그래서 수나라를 먼저 공격해. 만주 요소지방에 수나라 기념물이 있었어요. 경관이라고 했죠. 기념 건물이 있었는데 영토를 확장한 걸 기념으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어서 그걸 1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영양왕이 때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수나라한테 시비 건 거지. 이걸 선제공격이라고 그래. 어디? 요소지방. 요소, 요동, 산동남을 알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결국은 이 수나라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뭐라고? 612년 청천강 전투, 일명 살수대첩이야. 이때 총사령관 을지문덕, 수나라 30만 대군의 사령관 우중문, 우중문이 항복하라 이러는 거지. 이게 수나라 장군한테 줬다. 우중문 항복하라는 내용의 시를 내서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불러.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공격하다가 결국 수나라가 완전히 패배를 하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나라가 망해요. 30년 만에 수나라가 망해. 수문제, 수양제. 그래서 한국사에서 가장 폭군이라고 지칭되는 게 광해군이야. 우리나라는 빛광자 쓰려면 독재자라는 뜻이야. 예? 고려 광종 광해군 이런단 말이야. 근데 중국사는 불화변이 들어가면, 이거 글자에 불화자가 들어가면 폭군이야. 중국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수양제라는 사람이야. 지 계모도 강간하고 형 죽이고 동생 죽이고 부인도 때려 죽이고 완전히 맛이 간 인간이 있어. 수양제라고. 그래서 이 수양제 때 나라가 망해. 예. 자, 그게 영양왕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의 동생, 영양왕을 이어서 그의 동생 영유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이 영유왕이라는 사람은 해군 장수는 훌륭한 사람인데 왕으로는 약간 좀 수준이 떨어져. 예? 그래서 얘는 힘이 딸리니까 중국하고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로부터 도교를 수입해. 도교라는 종교를.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대표 귀족이 하나가 있어. 고구려라는 나라가 오부족연맹치라고 했잖아. 5 부족장 집안이 전통적으로 힘이 세요. 그 중에 동부, 동쪽 지역을 관리하는 부족장이 있어. 그게 연씨 집안이야. 유명한 그 아들, 누구? 연개소문이라는 애가 등장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연개소문하고 영유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영유왕이 연개소문을 전방군 사령관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거기 천리장성이나 세워라. 그래서 천리장성을 세워요. 그래 놓고 국군인 날 기념식장에 이 수도인 평양으로 와. 그랬다가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있다가 영유왕을 죽여버려요. 영유왕을 죽이고 그 조카를 왕으로 앉혀. 그게 보정왕이라는 고구려 마지막 왕이야. 나라 운명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죽었지. 보정왕이. 그리고 20년간 독재를 해. 이게 성질이 개 같다거나 소문이 나 있는 연개소문이야. 수나라하고 관련된 고구려 장군이 누구라고? 을지문덕. 당나라하고 관련된 고구려 장군이 연개소문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야. 연개소문이요. 자, 그게 고구려야. 이 고구려가 668년 연개소문이 죽은 지 665년에 연개소문이 죽어요. 죽은 지 3년 만에 고구려가 망해요. 한편 백제는 7세기 초반에 익산 출신의 왕족인데 익산 출신의 무왕, 즉 서동으로 유명한 서동 마케는 애, 서동으로 유명하지. 그 무왕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 그래서 이 사비 부여에다가 왕응사라는 사찰을 완공하고 지금 없어졌는데, 그리고 자기 고향이 익산이니까 익산에다가 미륵신앙과 관련된 미륵사라는 사찰을 세워요. 익산 미륵사, 이게 무왕이야. 이러면서 이 중국하고 친선 관계를 맺어. 그래서 중국 당나라 당고조, 당나라를 세운 사람 이연이라는 사람인데, 당고조가 대방군왕 백제왕하고 시호를 보내요. 차코라고 그러는데, 무왕이라는 사람이야. 그 무왕의 아들이 유명한 의자왕이야. 의자에서 노시다가 아들을 41명 남기고 가신 양반이야. 의자왕. 자, 의자왕은 첫째 해동증자라는 호칭을 받아. 동양에서 증자 이라면 공자의 제자가 이 중국놈이 과장이 심해서 믿기 힘든데 한 3,000명 있대. 3,000명 중에 효자로 제일 유명한 제자가 증자라는 제자야. 동양에 증자라는 호칭이 붙으면 효자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한국의 효자다 이 뜻이야. 의자왕이 아버지 무왕한테 처음에 애교를 잘 떨었나 봐. 이게 의자왕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나라 유명한 당태종이가 이 좀 이름이 길은데 주국 대방군왕 백제왕하는 자코 호칭을 보내요. 예. 자, 이 의자왕에서 중요한 사항이야. 의자왕에서 아래할 사항이 2개야. 첫째, 대하성 공격. 대하성이란 오늘날 경상도 합천이야. 해인사로 유명한 그쪽 지역을 공격시켰어. 누구한테? 왕족인 윤충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16,000의 병력을 주었어. 그래서 자기 성충이라고 자기 동생을 참모로 삼고, 이때 윤충 장군의 부하장수 부관이 유명한 계백이야. 예? 이때는 계백이 젊었을 때야. 그래서 642년 윤충이가
이 대야성 합천에 있는 신라 성곽을 공격해. 대야성. 이 대야성의 성주가 김품석이라고 김춘추 사이야. 그래서 이 김춘추의 첫째 딸이 고타수라는 여자인데 그 고타수의 남편이야. 이 김품석이라는 놈이 아주 못된 놈이야. 예? 막 강간도 하고 완전히 맛이 간 놈인데 얘가 여하튼 그래서 김품석이가 이 백제가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 결국 잡혀서 죽이면 당하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그 이 김춘추의 딸 부인 훌륭한 여자야. 고타수가 남은 병력을 이끌고 항전을 해. 나중에 잡아보니까 여자들란 말이야. 그리고 백제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미 그 성주의 부인 고타수라는 여자가 김춘추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여자가 지휘하니까 여자를 기특하잖아. 신라로 그냥 보내주는 거야.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죽여라. 그래서 풀어줬어. 그러니까 다시 와서 또 지휘를 해서 결국은 죽여요. 고타수를. 죽여서 시신을 신라 경주로 보냈어. 그래서 김춘추가 돌아요. 왜? 김춘추가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첫 분이 딸을 낳고 부인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컸어. 이 고타수라는 딸이. 예. 그리고 나중에 얻은 부인이 유명한 김유신이 동생이야. 이게 얘는 김유신이 동생한테서 태어난 애는 아니야. 그래서 이 고타수라는 딸한테 애틋함이 좀 있어요. 그 고타수라는 딸이 죽으니까 김춘추가 도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고구려 연개소문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을 못 잡아. 그래서 순하라하고 손 잡으려고 했더니 순하라가 가는 과정에 망해버렸더라고. 그래서 다시 선동여왕 때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로 가서 손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손 잡았는데 그때는 이 김춘추가 당나라 가는 사이 선덕여왕의 명령으로 당나라가 손 잡으러 갔어. 출발할 때 임금은 선덕여왕인데 당나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선덕여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덕여왕 때 계약을 한 거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공들여 설명하는 건데, 자, 그 의자왕 때 어디 합천 대야성 공격이야. 자, 이 합천 대야성 공격이 뭘 가져오느냐? 그래서 대야성이 백제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옆에 신라칸 봐봐. 신라칸에 보시면 거기 진덕여왕 때 648년 나당 군사동맹 하는 게 있죠. 자, 거기 대야성 거기 합천 함락에서 나당 군사동맹으로 화살표 눈에 확 띄게 화살표를 해. 아까 장수왕의 평양 전도는 뭐를 낳았다고? 나제동맹을 낳았다 이랬죠. 백제의 대야성 공격은 뭐를 낳았어? 신라 당나라 군사동맹을 낳았어요. 결국 이게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야. 이게 잘못 건드린 거지. 예. 그래서 이 김춘추가 왕이 된 시절 무열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된 시절에 꿈을 이뤘어.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결국 꿈이 이루어진 거지. 예. 자, 그게 신라 얘기인데 신라를 하기 전에 의자왕 거기 끝에 보시면 사택지적비 성씨가 사택이고 이름이 지적이요. 사택지적이란 국무총리 상자평이라고 그러는데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나이가 60 먹어서 퇴직했어. 그래서 이 자기 집안 아들 손자 증손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해서 기념으로 사찰을 세우고 그 사찰을 세운 내용을 써서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놨어. 그 비석을 사택지적비라고 그래. 그 비석을 이 사택지적비는 의자왕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 내용은 나중에 문화사를 하면 나와. 예.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비석은 주로 누구냐? 장수왕이야. 장수왕이네. 진흥왕이야. 근데 그 진흥왕이 아닌 비석이 있어. 그걸 기억해야 돼. 왕을 울진봉평비 아까 누구라고 했어? 버풍왕. 사택지적비 누구라고? 백제 의자왕 때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 두 개야. 그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저 의자왕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 대야성 공격. 그 다음 사택지적비. 그거야. 한편 신라야. 신라. 자, 신라칸 가방. 6세기 후반 7세기에 진평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6세기 후반 진평왕 이름이 백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진평왕은 유명한 신라 젊은이한테 이때 원광법사라는 스님이 이런 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품위주의에서 세소고개.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그리고 원광법사가 이 중국 수나라에 고구려가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군사를 구걸하는 글을 올려. 이걸 걸사표라고 그래. 군대 파견 요청서. 요즘 말로 하면 군대 파견 요청서. 원광법사라는 스님이 그 뒤에 진평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 그래서 첫째 딸 만명공주라는 여자가 그 만명공주라는 여자가 왕이 됐어. 결혼은 세 번째 한 것 같아. 나이가 50이 넘었어. 어린 날에 왕이 된 거 아니야. 나이가 50 넘어서 된 거야. 예? 세 번째 결혼한 상태에서 그 유명한 선덕여왕이야. 선덕여왕 때 왕족이었던 자장율사라고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스님이야. 자장율사라는 왕족 승려의
건의를 받아서 황룡사라는 사찰에 목탑을 세워.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 때 세운 거예요. 진흥왕 때 세운 절이에요. 진흥왕이 전성기군주 아니야? 땅이 넓어지잖아. 그래서 그 폼나게 왕궁을 멋있게 크게 하나 지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경주 외곽에다가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공사를 했어.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셨대야. 황룡이, 누런색 용이.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궁궐을 지으려다가 사찰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그 사찰을 황룡사라고 불러. 이건 진흥왕 때 만들어진 사찰이야. 그 황룡사에 선덕여왕 때 자장일사라는 사람이 신라 주변의 9개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우리 신라가 삼국 한반도 땅을 통일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비석을 세웁시다 하고 건의를 해. 이 아파트 11층 높이 유명한 9층 목탑이야. 자, 그러니까 황룡사는 진흥왕이고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거 구분해야 돼. 그게 황룡사 9층 목탑의 사연이야. 그리고 여자군주가 최초로 한반도에 여자군주가 등장하니까 귀족들이 깜봐, 중국도 깜보고, 그래서 여자군주도 군주다 해서 경주시내 한복판에 멋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그 유명한 첨성대야. 그리고 분발은 황제가 만든 절에서 절을 세워. 분발은 황제, 여자라는 얘기죠. 이게 분황사라는 절이에요. 분황사라는 절. 여기 주지스님으로 유명한 사람이 원효예요. 분황사, 첨성대.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재는 다 선덕여왕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분황사, 첨성대 이런 거 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토지신, 곡식신한테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라는 걸 세우고, 그리고 왕족인 비담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비담은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이 선덕여왕을 이어서 진덕여왕이라는 여자군주가 나타나. 진명공주라는 여자인데, 이게 진평왕이 삼국사에 가면 딸이 3명 있어. 첫째가 후인 선덕여왕이 되는 만명공주, 두 번째 천명공주, 세 번째 백명공주가 아니고 선화공주. 얘가 왕이 됐어. 이게 선덕여왕이야. 네. 그러니까 여동생 천명공주는 귀족하고 눈이 맞아.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해야 돼. 근친 결혼해야 돼. 조카하고 삼촌하고 뭐 이복남매끼리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데, 이 천명공주는 귀족애하고 눈이 맞아서 김용춘이라는 애하고. 그래서 부모가 반대를 해.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도망을 가버려. 그런데 언니를 잘못 보고 배웠나 봐. 막내인 선화공주는 아예 백제놈하고 눈이 맞아. 유명한 서동이로 유명한 누구야? 백제 무왕하고 된다고. 그래서 백제로 시집을 가버린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죽을 때가 된 거야. 얘는 도망가서 없고 왕이 계승권자가 없잖아. 남자 왕족은 이미 없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촌 여동생을 왕을 시키는 거야. 그게 진명공주라는 여자야. 이게 후일 진덕여왕이야. 여자가. 근데 이 진덕여왕도 결혼한 것 같아. 결혼한 여자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진덕여왕. 진덕여왕 때 신라 당나라 나당 군사동맹을 맺어. 나당 군사동맹을 맺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당나라 황제한테 아부하는 글을 보내. 치당. 당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는 것을 아부합니다 해서 글을 줘서 보내. 그걸 치당태평송이라고 불러. 그리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집사부를 하는 관청을 세우고. 진덕여왕. 진덕여왕의 포인트는 뭐냐? 나당군사동맹이에요. 나당군사동맹. 이 진덕여왕이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갈 자리가 없어. 여기는 죽었고 여기도 죽는 상황이고 1, 2 가면 나라가 백제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잖아. 남아있는 게 누구냐? 천명공주하고 김용춘 사이에서 태어난 애. 얘가 누구라고? 김춘추야. 그래서 김춘추가 왕을 하는 거야. 김춘추가. 그러니까 김춘추는 엄마는 왕족인데 아버지는 왕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진골 귀족이 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김춘추로부터. 대부분 왕족이, 엄마 아버지가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왕을 하다가 그래 왕의 방법이 바뀐 거야. 그 밑에 뭐 태종묘랑은 별 필요 없어서 안 했어. 문무왕, 삼국통일 이러는 거야. 자, 한 장을 넘겨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여수전쟁,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 여당전쟁 별 필요 없어. 수나라와의 전쟁, 을지분덕, 당나라와의 전쟁, 누구? 연개소문 이러면 끝이야. 별 필요 없어. 넘겨서 가야 이러는데 가야는 나중에 하고 옆에 31페이지 부흥운동 660년에 백제가 망했어. 무일왕 때. 그리고 668년 8년 뒤에 이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라는 사람인데, 문무왕 때 고구려가 마저 망했어.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친 동북아 최강의 군사 강국이야. 예. 자, 그러면서 거기 그 중간에 내가 해놨어. 원래는 이거 안 쓰려고 해놓은 건데,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요거는 순서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특히 경찰 쪽애들. 특히. 그러니까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순서를. 자, 첫째가 660년 백제가 무너졌어. 무열왕 김춘추 때. 그러면서 나당 군사동맹이라고 했잖아. 당나라가 이 공주 지역에다가 군대 막사를 5개 설치했어. 이게 웅진도독부라고 그래. 웅진, 공주 지역에 군 총사령부. 그리고 5개 군대 막사를 설치했어. 이렇게. 그러면 당나라가 백제를 점령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왜 거기다 군사를 두고 오냐고. 망했는데. 무슨 소리냐? 백제에 남아있는 애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흥운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 신라 도우려고 그래서 군대 일부를 갖다 떼어놨어. 라고 이 당나라 장군이 얘기를 한 거야. 신라가 바보냐고. 아, 이 자식이 백제 땅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일단 아직 고구려가 있으니까 이 당나라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모르는 척 한 거예요. 그러는 한편 동시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 백제 귀족 백성들에 의해서 그 부흥운동이 두 갈래인데, 하나는 임존성에서, 임존성이란 충청남도 예산이야. 예산. 지금도 있어 이게. 예산. 그 위에 해놨는데, 임존성. 주리성은 부여 한다고. 그런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임존성만 알면 돼. 임존성. 그 위에를 올라가면 위에 1. 고구려 그 밑에 백제, 임존성, 충남예산, 흑치상진하는 대장군. 대장군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예. 주리성은 필요 없어. 예. 여하튼 이 부흥운동이 실패를 해. 그래서 당나라가 싸워보니까 이 흑치상수가 대단해요. 그래서 부하장군인 지수신이라는 놈을 돈 주고 꼬셔. 돈 주고 꼬셔갖고 흑치상진을 잡아라. 그래서 흑치상수가 이 술을 먹여갖고, 사살 꼬셔갖고 술을 먹여갖고 자고 있는 흑치상수를 포박을 해. 묶어요. 묶어서 당나라한테 바쳐요. 당나라가 당나라 정부를 압송했어.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 들어가서 봤더니 황제가 보니까 이 흑치상수가 상당히 똑똑해요. 얘를 살살 꼬셔서 당나라를 귀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대장군을 만들었어. 베트남 파병군 사령관이 있어. 오늘날 중국사를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이 당나라의 대표적인 3명의 장군이 있어요. 중국 학자들이 인정하는 장군이야.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흑치상진이라는 장군이야. 예?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한 10몇 년 전에 베트남 지역에서 무덤이 발견됐어요. 베트남 쪽에서. 베트남 쪽이 옛날엔 중국이었단 말이야. 안남이라고 그러죠. 자, 그게 흑치상지야. 그래서 이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중요해. 이러면서 이 백제를 발판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거기를 보시면 (660년에)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어. 동시에 백제 유민이 부운동을 일으켰어. 어디? 임존성에서. 흑치상지가. 부여성은 필요 없고.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663년에 요 순서를 기억해야 돼. 거기 663년에 원래는 신라를 당나라가 도울 때 뭐라고 그랬냐면, 평양 이북은 당나라 갖고 평양 이남은 신라 거,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백제 땅 공주에다가 당나라 군대 막사를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백제를 드시겠다는 얘기지. 신라가 바보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당나라가 너희 고구려가 아직 살아있고 백제 유민들이 부흥운동할 수 있으니까 지켜주려고 이랬어. 그러니까 신라가 아 그래요? 그랬는데 신라의 대답이 영 마땅치가 않아. 아, 이 자식이 눈치챘나? 그래서 만일 고구려 백제 유민이 신라 수도를 공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경주 외곽에다가 당나라가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요. 경주 외곽에다가 신라를 지켜주겠다. 663년 4월에. 예. 근데 그로부터 4달 뒤에 663년, 이건 4월, 이건 8월인데 백제하고 친한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 백제들이 일본 세웠어, 사실은. 그래서 그 일본에서 제명천황이라는 여자 황제인데, 일본에 제명천황이 우리 큰집 백제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1만 8천 명의 병력을 파병을 해. 망한 백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백강전투라는 게 일어나. 백강을 하는 현재 전라도 부안에 가면 동진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동진강 쪽으로 추정을 하는데 백강전투 이래. 이건 외의 연합군이 파견된 전투. 그래서 신라 당나라 연합군, 나당, 그리고 백제 유민, 그리고 외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사국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백강전투예요. 이게. 근데 결국 얘네들이 실패를 해. 이게. 이러면서 백제를 발판으로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까지 멸망시켜. 방식은 같다. 그러면서 고구려 수도 평양에다가 안동도부라는 걸 설치. 이게 원래는 평양도부야. 국사교과서 쓴 놈이 집중력이 떨어져갖고 안동도부라고 그랬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설명할게. 도독부나 도부는 같은 거야. 안동도부를 설치했어.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 고구려 유민이 다시 고구려 살리자 이러는 거야. 여기도 두 군데서 일어나는데 하나만 알면 돼. 압록강 건너가서 만주 땅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 예? 고현무라는 왕족이 그건 필요 없고 황해도 재령 땅에서 건모잡이라는 대장군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그래서 신라가 이 건모잡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건모잡하고 같이 부흥운동 일으킨 게 보장왕의 외조카인 안승이라는 애야. 그러니까 안승이를 살살 꼬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안승이가 돈을 받아먹고 이 건모잡을 죽여요. 그게. 그래서 고구려 백제에서는 흑치상지, 고구려에서는 건모잡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신라는 안승과 고구려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백제 땅에다 데려다 놔요. 백제 땅에다, 전주 쪽에다가. 백제 전주 쪽에다 데려다 놓고 고구려 투를 만들어줘. 그래서 안승이가 소고구려 국가의 왕이 됐어. 그래서 신라의 덕에 보답하겠습니다. 해서 나라 이름을 보덕국 이랬다고. 예. 자, 이게 668년이야. 이렇게 백제가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졌어. 그래서 삼국통일의 꿈을 이루었어. 이러니까 670년부터 신라가 당나라 축출 작업을 해. 이게 나당전투라고 그래.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투. 그러니까 당나라 축출 작업이야. 대표적으로 675년 당에 육군을 내쫓아. 한반도에서 당에 육군을 축출해. 이근행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내쫓아. 이게 시험 나오면 20만 대군일 텐데 20만 대군. 이걸 뭐라고 그러면 매소성 전투라고 그래. 매소성이란 주먹도끼로 유명한 경기도 연천. 내가 가보니까 경기도 연천이 아니고 의정부더라고. 의정부죠. 의정부에서 좀 나오면 경기도 연천이거든. 의정부에 가깝더라고. 여하튼 676년 당나라 본진 당 수군이라고 하지. 해군, 요즘 말로 당 해군을 격퇴. 설인기라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야. 제가 아까 당나라 중국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당나라 명장, 훌륭한 장군이 3명 있다 이랬지. 그 중에 하나가 백제에서 넘어간 흑치상제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설인기야. 중국 놈한테 아주 전설상의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성공신화, 밑바닥에서 꼭다기까지 올라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명박이야. 그걸 갖고 얘는 평사원에서 출발, 사장, 회장,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해먹은 거야. 이명박이가. 밑바닥에서 꼭다기까지 올 셀러리맨의 꿈이야. 이명박이가. 그 TV 드라마까지 나오고 영화까지 나오고 그래서 성공시대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대통령 해먹었어 얘가. 근데 중국사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지금도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성공신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 설인기라는 장군이야. 원래 거란종 놈이야 얘가. 그래서 부원군이라고 최고의 호칭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 자식이 별 볼 일이 없어. 왜? 연개소문하고 5번 싸워서 5번 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지금도 중국 역사에서는 대단한 장군으로 쳐요. 당나라 명장 3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설인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흑치상이라는 장군이고. 하나가 더 있어. 하나는 뭐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할게. 이 사람도 나오니까. 설인기라는 장군이야.
이 서린기 세력을 이 안동도부 평양에서 만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670년 실질적으로 삼국 통일을 해요. 자, 이게 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이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는 시험을 내면 내용보다 순서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내용보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그 순서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했으니까 외우는 건 여러분이 해. 자, 그러면서 670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 그런데 단재 신채호라는 근대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못마땅한 삼국 통일이야. 왜? 고구려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했어. 그리고 당나라란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통일을 했어. 그래서 신채호가 못마땅하게 생각해. 못마땅하게. 그 밑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한계, 외세 개입, 당나라가 개입된 삼국 통일이다. 그리고 불완전 통일, 당나라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채호가 독사실론이라는 책자에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비판했다. 뭐 얘기야. 그 얘기가. 그래서 삼국 통일 작업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옆에 30페이지 가야사. 가야는 일찍 망했어. 가야사. 잠깐 쉬었다가 가야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그러면 정치사 끝이야. 예? 가야 통일신라 발해. 잠깐 쉬었다가 가야사